너는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누가 남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 시어머니의 그 입버릇 같은 말. 딸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한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정말 달콤하게 들리죠? 시어머니가 나를 친딸처럼 여긴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지만 제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시누이 대신 죽어라 일만 해야 하는 저의 처지였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평일에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들러 저녁을 차리고 주말이면 청소에 빨래에 밑반찬 준비까지. 영수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것 좀 해줘. 영수가 남이면 이런 부탁도 못하지. 우리 가족인데 뭐. 영수가 딸처럼 생각하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야. 그 딸처럼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심부름. 정작 진짜 딸인 시누이 은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소파에 누워 과일이나 까먹으면서 말이죠. 10년입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딱 10년째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명절날 아침에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에서 손님처럼 대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날 바로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딸 같다면서요? 그럼 오늘부터 저도 이 집 딸 할게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경악으로 물든 시어머니의 얼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겁니다. 저 영숙이가 어떻게 10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나 당당한 딸이 되었는지 그 통쾌한 반격의 순간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그날,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써 아침 7시부터 시댁에 와 있었어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달려온 거죠. 명절 준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은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나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이 개그맨 완전 웃겨. 하하, 정말 그러네. 아이고, 배야 배. 반면 주조명도 켜지지 않은 좁은 주방에서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제사상에 올라갈 나물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스타일대로 하려면 하나하나 손질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죠. 제 손목은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시댁 명절 준비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재발한 것 같았어요. 손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손끝까지 퍼졌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명절만 지나면 돼. 저는 속으로 되뇌며 계속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산 가방 어때? 예쁘지? 시누이 은수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안목 어디 가겠니? 너무 고급스럽다. 얘, 영수가. 너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은수가 보는 눈이 높지? 시어머니의 부름에 저는 재빨리 손을 씻고 앞치마로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든 신우이는 소파에 길게 누워 과일을 집어먹고 있었죠. 포도알을 하나하나 입에 넣으며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 보이고 있었습니다. 올케 왔어? 이거 봐. 이번 시즌 신상이야. 3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 예쁘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보기에 좋네요. 형님 취향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엄마도 그렇대. 우리 엄마 안목도 역시 최고야. 신우이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신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명절 전에 새 옷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명절 음식 재료비며 남편 옷값이며 지출할 게 많아서 참았거든요. 제 옷은 작년 추석에 입었던 걸 또 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형님 오셨으니까 같이 전 좀 부칠까요? 이번엔 양이 좀 많아서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웃음꽃은 간데없고 찬바람이 쌩하니 불었어요. 얘는 은수가 오랜만에 친정 와서 좀 쉬겠다는데 그게 할 소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위축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이 20가지가 넘어서요. 제 손목이 좀, 너 친정 가면 사돈이 일 시키시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럼 됐어. 내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해서 편하게 하는 말인데 가족끼리는 서로 배려라는 걸 해야지. 은수는 멀리 경기도에서 왔잖아. 얘가 얼마나 고생해서 왔는데. 딸, 그놈의 딸소리. 시어머니는 제가 힘든 기색만 비추면 늘 딸이라는 단어를 방패막이로 삼으셨습니다. 딸처럼 생각하니까 하는 말이다. 딸이라 생각하고 내가 좀 더 해라. 딸이니까 참아라. 하지만 정작 진짜 딸인 은수 형님은 과일 껍질 하나 깎지 않고 손가락만 까딱거리고 있었죠. 그것도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살면서 멀리서 왔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손목이 너무 시큰거려서 명절 지나고 병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손목을 보여드렸습니다. 손목 관절 부분이 붉게 부어 있었고 살짝만 눌러도 아픈 게 느껴졌죠. 영수가,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끝이 기니? 나 서운하려고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서운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예뻐하는지 아니? 남들은 며느리랑 안 맞아서 속 썩는다는데 난 내가 딸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계속 일하게 만들려는 감언이설이라는 것을요. 자, 가서 식혜 좀 한 사발 떠와라. 은수 목마르단다. 너도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전 부치기 시작해라. 나도 좀 이따 나가서 도와줄게. 좀 이따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치솟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귓가에서는 쿵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참아왔던 분노가 끓어오르는 신호였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전을 부치고
10년 동안 주말마다 시댁 청소를 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딸처럼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엄마한테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저는 명절 음식 재료비를 제 월급에서 보태면서 말이죠. 그래, 딸이라 이거지? 저는 차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식혜 대신 찬물을 한 컵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며느리 얼굴이 아니라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죠.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 아주 기막힌 계획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아. 딸이라고 했잖아. 그럼 진짜 딸처럼 행동하면 되겠네? 저는 찬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던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좋아. 내일부터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파전, 동그랑땡, 생선전, 고기전, 버섯전. 20가지가 넘는 전을 부치는 동안 제 손목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을 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6시, 7시. 저는 알람을 끄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안해서 못 잤을 텐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히려 통쾌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아직도 자니?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 뒤척이기만 했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똑똑똑똑. 예. 영수가, 너 아직 자니? 지금이 몇 시야? 차례 지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명절 아침에 이렇게 늦잠을 자본 게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긋하게 침대에서 일어났죠. 똑똑똑똑똑. 영수가, 문 열어. 지금 당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 그대로 말이죠. 평소라면 절대 시어머니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하고 나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 지금 그 꼴이 뭐니? 차례는 누가 지내고? 어머님, 아니 엄마.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더욱 커졌죠. 나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 몸이 천근만근이네.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 뭐? 엄마?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시어머니의 눈이 쟁반만해졌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품을 크게 하며 시어머니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절대 하지 않을 스킨십이었으니까요. 엄마가 그랬잖아. 나 딸 같다고. 은수 언니 보니까 친정 오면 늦잠도 자고 엄마한테 응석도 부리던데 나도 이제 그러려고. 아,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차려줘. 응? 저는 일부러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하던 말투 그대로 따라한 거죠. 시어머니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밀쳐내려 했지만 저는 신우이가 평소 하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팔짱을 꽉 끼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차례상은 어쩌고. 아유, 차례는 아들이 지내야지. 난 이 집 딸이라며? 딸이 차례상 차리는 거 봤어? 엄마,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나. 나 고기 반찬 먹고 싶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시누이 은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저처럼 잠옷차림이었죠. 제가 잠옷차림으로 나오자 시누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옳게,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나와? 배고파 죽겠어. 얼른 밥 줘. 시누이의 명령조 말투. 평소 같으면 네 형님. 금방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며 주방으로 뛰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은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우리 같은 딸내미들끼리 통했네. 나도 배고파 죽겠어.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고 조르는 중이야. 언니도 엄마 밥 먹고 싶지? 엄마, 여기 딸내미 둘 굶어 죽어. 얼른 주방으로 가. 저는 신우이 옆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빼앗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신우이가 평소에 하던 행동 그대로였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 달아올라 폭발 직전이었죠. 신우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옳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딸 노릇하는 거지. 어머니가 나 딸 같다고 하셨잖아. 그럼 언니처럼 딸 노릇하는 게 당연하지. 아, 엄마. 나 아침에 커피 마셔야 정신 차려. 커피도 타줘. 저는 기지개를 쭉 켜며 소파에 길게 누웠습니다. 신우이가 항상 차지하던 자리, 거실에서 가장 편한 소파 중앙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체 반응이 오더군요.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왠지 모를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냥 방으로 들어가라.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건지 당황해서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딸이 엄마한테 응석 부리는데 방으로 들어가라니요? 언니는 맨날 여기 소파에서 자는데 왜 저만 방으로 가야 해요? 영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어요.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죠. 평소라면 제가 벌써 주방으로 달려가 고기를 볶고 전을 데웠겠지만 저는 시누이 은수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가 어제 먹다 남긴 귤을 하나 까서 입에 쏙 집어넣었죠. 너 지금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니? 영수가, 너 미쳤어? 시어머니 앞에서 잠옷바람으로 이게 무슨 예의야? 시누이 은수가 기가 찬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귤 껍질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은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언니, 예의라니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하신다고. 언니는 지금 잠옷 입고 소파에 누워 있는데 왜 저한테만 예의를 찾으세요? 우린 똑같은 이 집 딸들인데.
뭐, 얘가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바닥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기세에 눌려 죄송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화를 내고 그래? 무섭게. 나 어제 전 부치느라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래. 저는 손목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붓기가 더 심해져서 손목이 통통하게 부어올라 있었죠. 언니 봐봐. 언니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해도 엄마가 우리 강아지 하면서 예뻐해 주잖아. 나도 오늘만큼은 엄마 작은 강아지 하고 싶어. 영수가 너 정말. 엄마, 나 진짜 배고파. 우리 친정 엄마는 나가면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진수성찬 차려주는데 여기 엄마는 왜 밥도 안 줘? 엄마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단어는 권위였지만 저에게는 이제 공격의 수단이었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 분노,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정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냐, 내가 차려주마. 내가 차려주면 내가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꾸나.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쾅 소리가 나도록 냉장고 문을 열고 냄비를 거칠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평소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만 봤던 시어머니가 직접 국을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탕, 탕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무언의 시위였죠.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칼로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 냄비 뚜껑을 내려놓는 소리, 모든 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누이 은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주방 눈치를 보다가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옳게 적당히 해. 엄마 혈압 오르시는 거 안 보여? 가서 사과드리고 내가 해. 저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딸밥 차려주는 게 왜 혈압 오를 일이에요? 언니는 매번 올 때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효녀 노릇했잖아요. 나도 오늘 효녀 노릇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그건, 아, 언니. 언니도 엄마 돕지 말고 여기 앉아 있어.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좋잖아. 기대된다. 그치? 저는 시누이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오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딸 노릇하는 거예요. 언니는 항상 이렇게 지내잖아요. 편하게 TV 보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넌 며느리잖아. 어머니가 딸 같다고 하셨어요. 그럼 딸이죠. 언니랑 똑같은 딸이요. 시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약 30분 후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쟁반을 들고 계셨는데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국과 갓 볶은 제육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차리는 것보다 훨씬 푸짐했어요.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팽개치듯 식탁 위에 던지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내가 원하던 엄마 손맛이다. 많이 처먹어. 말투는 차갑고 거칠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다음부턴 너 혼자 해라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엄마 최고.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언니, 얼른 와서 앉아. 엄마가 우리 주려고 이렇게 정성껏 차렸잖아. 신우이는 어색하게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상 위에 놓인 국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소고기국이다. 엄마, 소고기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완전 최고. 우리 엄마 요리 솜씨는 역시 최고야. 식탁에 앉은 저는 일부러 국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캬, 역시 엄마 손맛이야. 소리를 내며 말이죠. 실제로 국물은 맛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만들었지만 오랜 세월 음식 솜씨는 어디 안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식탁 머리에 앉아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저를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디 두고 보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라는 것을요. 제육볶음도 최고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양념이 완전 예술이에요. 저는 계속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신우이는 어색하게 밥을 떠먹으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죠. 언니도 먹어봐. 엄마가 우리 위해서 만든 거야. 맛있지? 응, 맛있네. 신우이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도 드시지 않고 저희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맛있게, 더 소리나게 먹었죠. 엄마는 왜 안 드세요? 같이 먹어요. 엄마도 배고프시잖아요. 난 니들 먹는 꼴 보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답.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거실 쪽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 민석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집안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는지 민석은 눈을 비비며 식탁 상황을 살폈습니다. 엄마가 웬일로 밥을 차렸어? 영수가, 당신 어디 아파? 민석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폭발했습니다. 민석아, 내 마누라 좀 봐라. 명절날 아침에 시어머니 부려먹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야 기어 나와서 밥상 받으면서 좋단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자 코스프레. 눈가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은 제 옆구리를 찌르며 당신 왜 그래? 빨리 사과드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입을 떼기도 전에 먼저 선수쳤습니다. 제 눈에도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거든요. 여보, 어머님이 나 딸 같다며. 진짜 딸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잖아.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형님처럼 친정 엄마한테 응석 부리는 것처럼 해본 건데. 어머님, 제가 정말 딸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 서러운 표정을 최대한 지었죠. 저는 정말 어머님이 친정 엄마처럼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다 빈말이었나요? 남편 민석은 당황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사실 민석도 평소에 우리 엄마가 당신 딸처럼 생각하잖아. 좀 참아라는 말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죠. 아니, 엄마가 딸 같다고 하긴 하셨지. 근데 영수가 그래도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고 하는 건 좀. 민석 씨, 형님은 여기 오면 물 한 컵 안 떠다 마셔도 엄마가 우리 딸 고생했다고 하시잖아. 나도 똑같은 딸이라며? 그럼 나도 형님처럼 대우받는 게 맞지 않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님, 내가 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일하는 식모였던 거야? 형님은 딸이고 나는 며느리야?
그럼 처음부터 딸 같다는 말을 왜 한 거예요? 제 단호한 물음에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말장난이야.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감히 시누이랑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들어. 내가 우리 집 귀신이 되려면. 엄마, 방금 며느리 도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취소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정말 저를 딸로 여기시는 줄 알고 너무 무례하게 굴었나 봐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며느리 할게요. 대신 며느리니까 며느리답게 딱 제 할 일만 하겠습니다. 딸이야 낳아준 부모님이시니 당연히 돕는 게 이치이지만 며느리는 남편 챙기고 뒷바라지 하는데 더 신경 써야 하는 자리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있던 시누이의 그릇과 제 그릇을 싱크대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를 돌아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며느리 모드로 돌아왔으니까 형님 그릇은 형님이 씻으세요. 형님도 이제 자기 그릇 정도는 치우셔야죠. 시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이번 제사 음식은 제가 주문한 곳에서 배달 올 거예요. 제 돈으로 샀으니까 효도는 제가 하는 거죠? 뭐, 배달? 내가 아주 미쳤구나. 조상님 제사상에 배달 음식을 올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제 저더러 배려가 없다고 하셨죠? 제 손목이 이 지경인데 전을 붙이라는 건 어머님도 저를 배려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손목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딸이 손목이 아프다 하면 걱정되시죠? 그런데 제 손목은 며느리 손목이라 별로 걱정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 몸은 제가 돌봐야겠다 싶어서 특별히 비싼 곳에 좋은 걸로 주문했어요. 자, 이제 전 배달 올 시간이니까 형님이랑 어머님은 거실에서 과일이나 드세요. 아, 과일은 형님이 깎아야겠네. 딸이니까 어머님 좀 깎아드리세요. 저는 주방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시누이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솜사탕처럼 가벼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얘들아, 나 오늘부터 이 집 공주 딸 하기로 했다. 누구 나랑 사이다 좀 같이 마실 사람? 방 안에서 30분 정도 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거죠.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문 앞까지 나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외투를 받아 걸고 차를 내오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화사한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연핑크색 원피스였는데 작년에 사놓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이었죠. 시댁에 입고 오기에는 너무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제대로 했습니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죠. 머리도 고데기로 부드럽게 웨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시누이 은수가 당황하며 제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옳게 작은 어머니 오셨잖아. 얼른 가서 차 좀 내와. 저는 다시 딸 모드로 돌아와서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번에 언니가 그랬잖아요. 친정 오면 손님이니까 대접받아야 한다고. 저도 오늘 어머님 딸로 여기 온 거니까
우리 같이 손님 대접받아요. 뭐? 차는? 어머님이 타주시면 제일 맛있는데, 그쵸? 마침 거실로 나오던 작은 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습니다. 아니, 영수가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어? 음식은 다 했니? 작은 어머니는 60대 중반의 단아한 분이셨습니다. 평소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기도 했죠. 네, 작은 어머니. 올해는 어머님이 저 고생한다고 특별히 쉬게 해주셨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같이 아끼는 며느리 손 상한다고 음식도 직접 하시고 배달도 시키게 해주셨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딸처럼 아낀다는 말을 내뱉어왔던 시어머니는 차마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형님 대단하시네.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시나 봐. 작은 어머니의 칭찬에 주변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며느리 고생시킨다고 말 많은데 형님은 역시 다르시네요. 맞아요. 우리 집 며느리는 명절만 되면 죽겠다고 난리인데 칭찬이 쏟아질수록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수야, 너 뭐하니? 와서 작은 어머니 차 좀 내드려라. 결국 시어머니의 화살은 시누이에게 향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은수가 엉거주춤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는 작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그럼 나야 건강하지. 그런데 영수가 너 오늘 정말 다르다. 뭔가 환해 보여. 제가요? 그냥 오늘은 딸 노릇하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딸 노릇? 작은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항상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딸처럼 행동해 보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형님이 평소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 영숙이를 딸처럼 아낀다고. 작은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 은수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내오며 슬쩍 제 발을 밟으려 하더군요. 저는 가볍게 발을 피하며 시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 언니, 손 떨리는 거 봐. 차 다 쏟겠네. 저는 시누이의 손에서 쟁반을 받아 작은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가 평소에 일을 안 해봐서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언니 신부 수업 좀 다시 시켜달라고 해야겠다. 영수가 너. 시누이가 이를 갈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시집가서 욕먹으면 엄마 체면이 뭐가 돼, 그치? 언니도 이제 30 중반인데 집안일 하나 못하면 어떡해. 친척들 앞에서 시누이를 살림 못하는 여자로 만들어버리자 은수의 안색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옳게, 너 지금. 언니, 왜 그래? 내가 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딸끼리 서로 챙겨줘야지. 저는 환하게 웃으며 시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고 저는 거실의 주인공이 되어 친척들과 하하오호 담소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너 오늘 보니까 평소랑 참 다르다. 보기 좋네. 작은 어머니의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쵸? 저도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딸은 딸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그동안 제가 너무 며느리 노릇하느라 엄마의 딸 사랑을 방해했나 봐요. 주방 쪽에서 쨍그랑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화를 못 이기고 실수를 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시작이에요. 당신이 만든 논리에 당신이 갇히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때 작은아버지도 도착하셨습니다. 형님, 명절 잘 보내시죠? 그럼 잘 보내고 말고. 민석이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작은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는 쉬고 있고 아들은 자고 있으면 차례는 얼른 민석이 깨우거라. 작은아버지, 오늘은 제가 딸이거든요. 여동생이 오빠 깨우면 엄청 짜증낼걸요? 엄마가 아들 등짝 때리면서 깨우는 게 정석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이가 재치 있네. 형님, 며느리 복 터지셨어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주방에서는 냄비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드디어 차례 시간입니다. 병풍이 쳐지고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풍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제가 주문한 고급 호텔식 제사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네모난 도자기 그릇에 담긴 나물들, 정갈하게 포장된 전류, 고급스러운 접시에 담긴 과일들. 시어머니는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며 거실 구석에서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이럴 거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정성이 있어야지. 배달 음식을 올리다니. 내가 정말 우리 집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어머니의 비난에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제 정성이 부족해 보이세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이거 주문하려고 한 달 전부터 예약하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 더 넣어달라고 업체에 몇 번이나 전화했어요. 무나물은 조금 더 달게, 도라지는 덜 맵게. 어머님 입맛에 맞춰달라고 세세하게 주문했다고요. 친척들이 아이고 하며 감탄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다가 손목이라도 더 나가면 어머님이 내 딸 손목 망가졌다고 걱정하실까봐. 저는 그게 더 불효 같아서요. 저는 손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붓기가 더 심해져서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이고, 영숙이 손목 좀 봐.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 작은 어머니가 제 손목을 살펴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형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정성은 마음에 있는 거지 꼭 손으로 해야만 정성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도 작년부터 반찬은 사다 놓고 있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아이고, 영숙이가 시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깊네. 요즘 누가 힘들게 전을 다 붙여 몸 안 상하는 게 효도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격이었습니다. 평소에 딸처럼 아낀다고 동네방네 자랑해온 탓에 저의 이 기만적인 효도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님, 저는 차례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업체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 전문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조상님 생각해서 최고급으로 골랐어요. 가격도 일반 배달보다 2배 넘게 주고 샀고요. 얼마나 했는데?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150만 원 정도 했어요. 제 돈으로요. 뭐? 150만 원? 친척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가 효성이 대단하네. 자기 돈으로 그렇게까지 하다니. 칭찬이 쏟아지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차례 지내야죠. 민석 씨, 그리고 언니. 어머님이 저보고 딸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절은 저도 언니랑 같이 할게요. 아들이랑 딸이 하는 게 맞잖아요. 뭐, 여자가 어디 제사에 절을.
시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딸도 자식인데, 언니도 이 집 자식이고 저도 이제 엄마 딸인데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요, 형님. 요즘은 다 같이 절해요. 작은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딸들이랑 며느리랑 다 같이 절해요. 조상님도 손자 손녀 차별 안 하시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 그래요, 형님? 저는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시누이 은수는 엉거주춤 제 옆에 섰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사는 제 주도하에 아주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남편 민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절을 했고 저와 시누이는 나란히 서서 조상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어요. 음복하시죠. 저는 친척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지만 맛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친척들도 와, 이거 정말 맛있네. 집에서 한 것보다 낫는데? 라며 감탄했죠. 영수가 다음에 우리 집 제사 때도 여기 주문해야겠다. 업체 이름 좀 알려줘. 작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작은 어머니.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차례가 끝나고 설거지 거리가 쌓이자 저는 다시 한번 시누이의 팔짱을 꼈습니다. 언니, 엄마가 방에서 우시는 것 같아. 딸인 언니가 가서 위로해드리고 주방 정리는 내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아니지, 딸 둘이 같이 하면 빠르지. 아니면 예전에 나 하던 대로 언니가 다 할래? 난 어제 새벽까지 전 부치느라 너무 피곤해서 좀 누워야겠어. 은수는 폭발 직전이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화도 못 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나 설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언니 걱정 마. 그냥 물에 세제 풀고 문질러. 엄마가 평소에 나한테 시키던 대로 하면 돼. 평생 제 뒷모습만 보던 시누이가 싱크대 앞에서 쩔쩔매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안방 문을 닫자 시어머니가 서슬 퍼런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오늘 아주 작정을 했구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나를 망신 줘? 내가 그러고도 내 며느리냐? 저는 차분하게 무릎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망신이라니요. 저는 어머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제가 진짜 딸처럼 행동하니까 화를 내세요? 그건 제가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니까 화내시고, 제가 시누이 언니처럼 쉬니까 화내시고, 어머님, 그럼 대체 딸이 뭐예요? 편하게 응석 부릴 수 있는 게 딸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딸 같다는 말은 친딸처럼 귀하게 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친딸은 쉬게 하고 너는 내 딸 대신 죽어라 이래라는 주문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영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에요. 우리 엄마는 저 명절에 가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애쓰세요. 그런데 저는 왜 여기 오면 죄인처럼 주방에만 갇혀 있어야 하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셨다면 은수 언니랑 똑같이 소파에 앉혀두고 과일이라도 깎아주셨어야죠. 아니면 둘이 같이 일을 시키든지요. 근데 어머님은 늘 은수 언니는 쉬게 하고 저한테만 일을 시키셨잖아요. 그건 은수는 진짜 내 딸이고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 은수 언니는 진짜 딸이고 저는 가짜 딸이었던 거죠.
편리하게 부릴 수 있는 가짜 딸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웃으면서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셨죠. 딸 같다는 말로 저를 위로하신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말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세요? 영수가 진짜 딸인 은수 언니는 명절에 와서 놀다 가면서 용돈까지 받아가는데 저는 제 돈 들여서 명절 음식 재료 사고 제 노동력으로 음식 만들고 그러면서도 딸처럼 아낀다는 말에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럴래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저를 딸처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지. 나는 정말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근데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은수한테 하는 것처럼 너한테 하진 않았더라. 은수는 내가 낳은 딸이니까 당연히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너는 며느리니까 일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딸 같다는 말을 했지. 그 말이 너를 위로하는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아낀다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너한테는 더 큰 상처였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나도 며느리였어. 내 할머니 밑에서 30년을 살았지. 그때 나도 너처럼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딸처럼 대해야지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막상 며느리를 맡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 내가 시집와서 고생했던 게 생각나서 너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리고 은수는 내가 낳은 딸이잖아. 내 딸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만 일을 맡기게 됐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10년 넘게 쌓였던 가슴속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이 집 식구라는 걸요. 딸은 아니어도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요. 알아. 이제 알아.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어. 시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포옹을 받았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그 끝에 남은 건 서글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부터는 며느리 할래요. 딸 말고요. 뭐?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제 할 일만 할게요. 제 남편 뒷바라지, 제 몫의 집안일. 그 이상은 안 할게요. 그리고 은수 언니 일은 언니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그리고 명절도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이번엔 여기서 했으니까 다음엔 친정에서, 그 다음엔 또 여기서.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음식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무리하면 배달시키거나 사 먹고요. 제 몸은 제가 챙겨야 하니까요. 알았어. 그렇게 해라. 문 밖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은수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봐야겠다. 은수 저 애는 정말. 어머님, 그냥 두세요. 언니도 배워야죠. 30 중반인데 설거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은수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봐.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엄마가 알려줄게. 이리 와봐. 저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명절 이후로 저는 주말마다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석이도 이해해 주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주말인데 반찬 해놓은 거 없니? 라며 은근히 압박을 주셨을 텐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영수가 이번 주말엔 오지 마라. 너희도 좀 쉬어야지. 네, 어머님. 그리고 아범이랑 같이 먹으라고 갈비 좀 보냈다. 택배로 갈 거니까 받아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냥 미안해서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지도록 노력할게. 어머님. 그리고 은수 그애 요즘 집안일 배우고 있어. 지난주에 설거지하다가 그릇 3개나 깨뜨리고 어제는 밥 태우고. 아이고,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나 싶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 언니도 배우면 잘하실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근데 영수가 너 손목은 좀 나아졌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무리 안 해서 그런지 통증이 거의 없어요. 다행이다. 내가 너 손목 아픈 것도 모르고 계속 일을 시켰네.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주방으로 가니 남편 민석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한바탕 치른 그날 이후 민석이도 깨달은 바가 큰 모양이었습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했기에 제가 독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요. 여보, 엄마가 갈비 보냈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 먹을까? 민석의 물음에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당신이 해줘. 나 오늘 진짜 우리 엄마 딸 하러 친정 갈 거거든. 당신은 여기서 갈비찜 맛있게 해놓고 기다려. 알았어. 다녀와.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창밖을 보니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나 자신으로 서게 된 기분입니다. 딸처럼이라는 가짜 위로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가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오늘 딸 응석 좀 부려도 돼? 그럼, 우리 딸 오는데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빨리 와. 전화를 끊고 걸으면서 저는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후회되는 건 없었습니다.
10년간 참았기에 이제 당당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폭발이 있었기에 시어머니도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존중이 생기고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딸처럼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그리고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법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니까 이해해란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다라는 말들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그 말의 무게만큼 서로를 아껴야 하는 법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가짜 딸 대접을 받으며 소갈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영숙이의 사이다 반격을 보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사이다 사연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